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명인학원에서 사회탐구 맡고 있는 김윤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26 대수능이 끝이 났고요. 2027 대수능의 입시 레이스를 이제 시작하실 학부모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지만 당연히 그래서 제 수업을 여러분들께 홍보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정말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정말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만큼 제 수업 안 들으셔도 되니까 이 중요한 시간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는 꼭 알려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2026년에 이 입시 키워드를 하나로 딱 요약하자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대치동을 휩쓸었던 키워드는 사탐런이었습니다. 저는 보시면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이력을 이제 좋게 봐주신 이제 원장님들 덕분에 대치동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다수로 대치동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대치동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라는 것은 대치동의 분위기를 다 읽고 있고 대치동의 정서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치동의 고등학교, 즉 휘문고, 숙명여고, 은광여고, 경기여고, 중동고 학생들을 주로 맡고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6월 모의고사 이후로 80%의 학생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9월 모의고사 이후로 그리고 정말 10월에 한 달 앞두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사탐런으로 해서 사탐으로 넘어와서 제가 사실 작년에 특수를 누렸어요. 작년에 특수를 누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나에게 뭔가 넘어오고 있다 라는 거를 갑자기 이제 작년에 굉장한 학생들이 다 사탐으로 확 넘어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올해 전국적으로 점점 더 퍼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놀란 건 뭐냐면 대치동 학생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다른 지역 학생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판단하고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성적은 대치동 애들보다 훨씬 더 떨어지면서요. 그리고 그 피해는 저는 오늘 성적표를 받으면서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계 명인에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설명회를 이제 하면서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과목 선택은 흥미나 적성이 아니라 전략이다. 근데 대치동 학생들은 대치동 학생들은 알거든요. 전략이라는 거를. 근데 대치동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이거를 흥미랑 적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당연히 그 전에도 대치동 외 지역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왜 생윤 사문 안 해? 이러면 저는 재미가 없어요 라고 해요. 근데 대치동 학생들은 생윤이랑 사문이 자기의 적성이 맞아서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학을 가는데 유리하니까 하거든요. 근데 딱 그 지역 외의 학생들만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랑 하면 재밌거든요. 저랑 하면 재미없는 과목 없거든요. 사문생명 진짜 재밌는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재미없을까봐 사문생명 걱정했던 이과 성향이 다분했던 친구들도 아니 선생님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보다 선생님이랑 하는 사문생명 훨씬 재밌어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사실 생각도 안 해보고 다른 지역 친구들 공부 잘하는 중계도 공부 굉장히 잘하는 지역이잖아요. 학군지 지역 친구들 정말 가오 잡고 나 생명 계속 할 건데 지구가 계속 할 건데 하면서 피를 보고 있었다라는 점을 저는 정말 되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수업 일정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문화 1월 5일에 개강하고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합니다. 그리고 생활과 윤리 매주 월요일 1월 5일에 개강하고요. 오후 2시부터 5시.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 혹시 들으시는
필요한 학생들 예비 고의 매주 목요일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수업 예정입니다. 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지금 제가 똑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진짜 우리 집에서 3대째 의사 배출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니면, 생윤이나 사무 선택해서 우리 아이가 불리해질 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의사도 가능해요. 침도 놓을 수 있어요. 네, 침도 놓을 수 있어요. 단 의사는 안 돼. 의사만 약간 불리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일단 소장님한테 여쭤보시고요. 저는 또 이쪽은 잘 모르겠고, 침도 놓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좋죠. 왜냐면 양이 굉장히 적고 쉽고, 애들이 이제 이과에서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이랑 물리랑 화학 공부하다가 사물생명 넘어오잖아요. 개꿀이래요, 개꿀. 선생님 개꿀.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재밌게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 너무 재밌네요 이래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힐링이라고 하거든요, 사물생물을. 이제 이렇게 해서 사회탐구로 이동이 급증했는데요. 특히 이과생들의 사물생물 집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도미노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근데 우리 애는 그냥 과탐에서 잘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3등급이 과학탐구의 3등급이 못 버티겠다, 나 그냥 사무생률 가서 1, 2등급 할래 해가지고 사무생률 1등 가잖아요. 그럼 이 3등급이 블랙홀이 생기죠. 그러면 이 내가 과탐에 3등급이었으면 그 다음 시험에서 4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등급이 또 옮겨지면 또 이만큼이 1, 2등급이었던 애들은 그만큼 또 3, 4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해서 애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탐으로 넘어오더라. 그럼 누구만 남아요 여기에? 과학고, 영재고, 3대째 의사가문의 3대 아이, 4대째 의사가문의 4번째 때 아이, 이 아이들만 남아있게 되더라. 그래서 됐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사회탐구면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다른 선생님들께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다른 사회탐구 선택하실 거면 그냥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 하시는 게 낫더라고요. 비율을 보시면, 인원을 보시면요,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사회탐구를 선택하시는 게 과목상의 난이도와 그리고 공부해야 할 범위를 제외하고는 인원수와 비율 측면에서는 크게 유불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다른 사회탐구 강사가 알려주지 않는 허점이라는 점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우리 아이에게 부담일까? 라는 점을 정확하게 숫자로 알려드리면 1등급 몇 프로예요, 여러분? 4%죠? 자, 사회문화. 이번에 수능 26만 명이 치렀습니다. 이거 꼴찌 아니에요? 10위권이에요, 10위 과목이 26,000명. 26만 명의 4%. 우리 아이가 1만 명에 드는 게 쉬울지 1000명 안에 드는 게 쉬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정시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수시로 대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시로 대학을 간다. 그럼 뭐예요? 최저를 맞춰야겠죠. 최저를 맞춘다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학으로 3 맞춰. 그러면 3은 생존으로 1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50점 만점 받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만 명 안에 들어야 돼요? 1,000명 안에 들어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 1만 명 안에만 들면 되는 싸움인데 1,000명 안에 들려고 1년 내내 피똥 싸면서 공부하는 거랑 1만 명 안에 들려고 범위가 5분의 1, 4분의 1 드는 과목을 공부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싸움인데, 이 사실을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간과 제 1년을 시작한다는 안타까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게 사실 국어인데요. 국어에서 여러 가지 비문학의 주제들이 사실 아이들을 어려워하게 하는 게 철학, 인문학 지문이에요. 근데 철학, 인문학 지문들 중에서 기본 배경 지식이 있으면 굉장히 풀기 쉬워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생활과 윤리를 한 친구들이 굉장히 쉽게 뚫고 지나가요. 왜냐면 올해 국어에서 가장 어려웠고 가장 이슈가 되었던 지문이 뭔지 아시는 분? 여러분들은 수험생의 학부모님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다. 칸트였죠. 생활과 윤리한 친구들은 이게 왜 어렵죠? 라고 해요. 칸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 너무 익숙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논술.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 논술을 많이 준비합니다. 수시 논술을 준비하기 때문에 수시 논술의 제시문이 대부분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를 기반으로 출제가 되죠. 실제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공식 발표를 합니다. 매년 제시문 기반 면접 그리고 논술을 출제하고 나서 출제 범위,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에서 우리가 이번에 출제를 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어떤 교과서에서 출제했다라고 세 가지 과목이 탑3를 했는데 바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이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당연히 이제 개념이 정말 중요하겠죠. 모든 과목의 개념이 중요한데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대치동 아이들도 당연히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인데 탐구에 큰 힘을 빼고 싶어하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국어하기 바빠 죽죠. 수학하기 바빠 죽어요. 그리고 영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절대평가 시대는 사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상대평가 영어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국영수에 매달리다 보면 사실 탐구까지 우리가 주요 과목처럼 공부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회탐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꼭 씹어먹고 꼭꼭 소화시키고 돌아간다의 마인드로 아이들 가르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큰 힘을 들이지 않게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야만 수능이 소화가 돼요. 그래야만 수능이죠. 수능은 아이들이 국영수에 매진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사실 사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과학 탐구는요. 여러분 사실 과학고 영재고 친구들 이기기가 힘든 포인트가 사실 여기 있거든요. 1년 안에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 과목들을. 그리고 의대 갔다가 반수하는 친구들, 스카이 갔다가 반수하는 친구들, 삼수생들 이런 친구들 이기기가 힘든데 이 과목들은 1년 안에 소화 못하는 친구들 없고요. 제가 소화 못하게 못 만듭니다. 꼭꼭 씹어서 해가지고 넘겨줘요. 넘겨주기 때문에 네, 여기 안에서 이 강의실 안에서 다 우리 소화시키고 가자라는 게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수능장까지 가져갈 개념 노트를 우리 이 개념반에서 만들게 되고 또 수업 들어와서 복습 테스트 보고 수업 이 강의실 나가기 전에 오늘 수업에서 한 테스트 복습 테스트 보고 와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빈칸이 있는지 항상 테스트 하고요. 또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 단원이 누적돼 가는 거 모의고사 항상 보고 이게 시험이 저희가 가는데 이게 대치동 학부모님들이 항상 아이들의 성적을 눈으로 수치화하고 싶어 하셔야 하는 그 습관이 남아 계셔가지고 이걸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시킬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24시간 아이들에게 Q&A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3월 모의고사까지 개념 스타트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6월 모의고사까지 이제 스텝업 특강이라고 해서 생활할 윤리 같은 경우는 사실 학자가 중요해요. 학자별로 칸트, 노직, 롤스 이런 학자들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학자를 사실 어려워하는데 이런 학자들을 더 구분하는 이런 특강, 바로 학자 특강이 들어가고 3은 이제 문과 성향이 짙은 친구들이 사실 어려워하는 게 도표인데요. 도표 3달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6월 모의고사까지 도표 특강 진행됩니다. 그리고 통합사회 혹시 하는 학부모님들 계시면 통합사회는 고난도 유형 특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 9월 모의고사 대비까지 프리파이널 들어가는데요. 이제 고퀄리티 OX 퀴즈라고 해서 지난 이제 평가원 모든 기출, 평가원뿐만 아니라 학평 모든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OX 선지를 해가지고 OX 선지로 아이들이 이제 꼼꼼하게 이게 O인지 X인지 해서 꼼꼼하게 저희가 해설 같이 들어가는 수업 들어가고요. 마지막 사실 실전 모의고사가 핵심인데 대치동 시크릿 모의고사라고 아이들이 작년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동안은 제가 대치동 시크릿 모의고사 이렇게 말만 했었는데 아이들이 육모, 구모, 그리고 윤모가 있다. 윤희 모의고사라고. 아이들이 대치동에서 그래서 선생님 윤모 몇 회 언제 나와요? 윤모 언제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8회까지 있는데 엄청 기다렸거든요. 작년에 사실 저희 아이들이 그동안 계속 성적이 좋긴 했는데 유독 성적이 참 많이 좋았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적이 참 잘 나는데 그게 사실 모의고사 덕분이 참 컸어요. 그래서 아이들 윤모덕 정말 많이 봤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때 저희가 수험생 보정 컷이라고 해서 아이들 대치동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아이들 성적을 낸 다음에 그 다음 수업 때 컷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컷이 이제 너희 수능 때 컷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 아이들이 긴장감 확 얻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수능 때 이 컷을 받는구나, 2등급이구나, 1등급이구나, 그리고 내가 대치동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이 정도가 모자랐구나. 애들이 주로 이 부분을 틀렸는데 너는 왜 이 부분을 틀릴까? 내가 남들이 안 틀린 데서 틀리는구나. 내가 남들이 다 틀린 데서 나도 틀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해가면서 마지막 수능까지 2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등급 컷이 나와 있죠. 1회 3등급까지, 저희 4등급까지는 산출이 어렵고요. 네, 저희 이게 수업 특집입니다. 저희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에너지 넘치게 아이들이랑 수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 곁들여서 수업하고 있고 항상 에너지 뿜뿜으로 아이들에게 대학 어떻게 동기유발 열심히 해가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24시간 밀착관리 Q&A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 카톡방을 운영해서요. 24시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정말 잠에 빠져있는 시간 빼고는 정말 모든 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언제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애들이 여기 보시면 선생님 답변 보고 나니까 기준이 서는 것 같다. 선생님 정말 진짜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선생님 이게 이제 이렇게 특징이라는 거를 꼭 알아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아이들이 요즘 직접 와서 질문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이 학원 끝나면 수학학원 가야 되고 이 학원 끝나면 또 국어학원 가야 되고 이래서 와서 질문하기를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서로 좀 경쟁하는 느낌도 있어서 좀 쉬운 문제를 질문하는 걸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그래서 좀 소극적인 친구들도 좀 마음 편하게 질문할 수 있게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카톡방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방금 배운 거 질문하기 되게 민망해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질문을 하고 또 복습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마다 어떤 게 부족한지를 점점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마다 따로 문제를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수험생들이 실제 데이터인데요. 2명 빼고 전부 다 시간이 다 됐네요. 2명 제외하고 전부 다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그 2명은 이제 한 명은 이제 2등급이 나오고 이제 한 명은 지금
오늘 성적이 나왔는데 지금 기다려봐야 될 것 지금 연락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2등급, 3등급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다 1등급이 나왔는데요. 이 외에도 한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산출했을 때가 97.8%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리뷰입니다. 학생들이 써준 후기였는데요. 이 아이들이 원래부터 1등급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탐 넣은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9월 달에 넘어온 학생들도 많았었고 급하게 넘어온 학생들도 많았었는데 저는 사실 정말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아직 진심이 살아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저는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머님들이 학교 선생님 같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아이들과 맡겨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을 다해서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